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종범의 거짓말에 온 국민이 속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김형수 교수의 검찰 진술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원장 재임하던 시절에 차은택에 의해 미르재단 이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먼저 김형수 교수가 미르재단 이사장이 된 경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교수는 본래 사진을 전공한 분인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종이라고 우리 부릅니다. 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0년 9월경에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영상대학원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는데 김형수 교수는 2014년부터 2년간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원장을 맡았습니다. 광고감독 차은택이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등록한 게 2015년 3월경입니다. 차은택은 김형수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김형수 교수와 차은택은 교수와 학생 신분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2015년 10월 17일 날 그 당시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이었던 차은택이 김형수 교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정경련에서 한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의향이 없으세요? 라고 전화로 물어본 겁니다. 자, 이게 2015년 10월 17일이라는 날짜, 이 날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검찰이 김형수 교수의 핸드폰 내역을, 그 통화 내역을 다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17일이라는 날짜가 특정됐던 것입니다. 자, 10월 17일은 무슨 날이냐? 이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기 이틀 전입니다. 10월 19일 날 최상목 비서관에게 미르재단 설립을 지시합니다. 안종범이. 그 이틀 전이에요. 차은택의 제안을 받은 김형수 교수는 차은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 감독, 학교 규정에 따라 상근은 내가 할 수 없고 비상근이라면 가능하다. 당신 저희는 참 고마운데 비상근이라면 내가 가능하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랬더만은 차은택이 수시로 전화하다가 10월 21일 날 2015년 10월 21일 날 다시 김형수 교수한테 딱 전화해가지고는 교수님, 정경련이 만드는 문화재단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은택에 의해서 임명을 통보받은 거예요. 10월 21일은 또 어떤 날이냐? 최상목 비서관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청와대 자기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하던 날입니다. 그날에 김형수 이사장은 차은택에 의해서 교수님, 비상근 미르재단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미르재단이라는 이름 없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재단입니다. 자, 10월 21일 날 차은택으로부터 이사장 탁
확정이 됐다, 임명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딱 이틀 지납니다. 10월 23일이에요. 23일날 김영수 교수한테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이 연세대 교수한테 딱 전화를 하면서 재단 이사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는 전화를 안종범 경제수석이 김영수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날 밤 7시에, 저녁 7시에 김영수 교수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안종범 수석을 만나서 축하 인사, 한 20분간 축하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김영수 교수를 안종범에게 안내한 사람이 김성현입니다. 김성현은 누구냐? 김성현은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만은, 김성현은 차은택이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즉 아프리카 픽처스예요. 그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광고회사가 상주에 있던 건물, 그 건물이 차은택 건물입니다. 그 건물 옥탑방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김성현은. 그러니까 김성현은 차은택에게 사회 후배입니다. 사회 후배가 되는 그냥 동생입니다. 그리고 김성현은 미르재단 설립 무렵에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이 직제도 없는 직책입니다. 사무부총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성환이는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강원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니까 이성환을 대신해가지고 미르재단 초창기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성현이고, 김성현을 소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차은택입니다. 자, 그러면 김형수 교수는 차은택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내용이 김형수 교수의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술조서에. 자, 제 진술조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교수가 차은택으로부터 미르재단 설립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게 2016년 5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 21일 날 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지만은, 참 미르재단이 어떻게 설립되고 주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미르재단 설립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는 재단 이사장이 되고 취임하고 한 7개월이 지난 후에요. 그러면 그 왜 설립 배경 이야기를 차은택한테 듣게 되었을까요? 그게 다 검찰 진술조서에 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미르재단 내부에 소위 내분이 있었답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안이 문제가 있으니까 해임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해임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내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수 교수는 자기가 이제 재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재단 내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미르재단 이사 장순각 이사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왜 장순각 이사의 의견을 구하느냐? 장순각 이사는 소위 차은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쉽게 말하면 장순각 이사는 한양대 실내 건축학과 교수인데, 평소에 차은택 부를 때 은택아 하고 부르는 그런 사이예요. 차은택을 소위 후배 내지 제자 취급했던 분이 장성각 교수입니다. 그래서 장성각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 김영수 이사장이 만나가지고, 자, 이성아리를 지금 해임시켜라 하는데, 이성아리가 미르재단 어떻게 해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되었는지 혹시 당신 아세요? 그리고 미르재단의 실제 주인 누군지 혹시 아세요? 하고 이제 장순각 이사한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장이 되고 7개월이나 지나서. 그랬더니 장순각 이사도 내가 차은택을 잘 알지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들어보자. 직접 불러가지고. 그래서
2016년 그 5월경 밤늦은 시각에, 그 날짜는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늦은 시각에 차은택이를 장순각 이사가 운영하던 서울 장충동 소재의 작은 집이라는 이름의 스튜디오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이제 차은택이 이게 처음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설립병이 어떻게 되고 이성환이 어떤 사람이 쭉 물어봅니다. 그때 차은택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르재단은 VIP가 만들었다. 공무원 조직은 민간단체와 달리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 공무원 책임자 바뀌어버리면 또 잠시 주춤되고, 그래서 미르재단이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VIP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미르재단은. 그래서 나는 VIP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미르재단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은택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이름 대신에 VIP가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VIP 딱 얘기할 때는 목에 힘을 빳빳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김영수 교수는 검찰에서 다 진술합니다. 다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차은택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김영수 교수 자신도 2016년 5월경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 그 시절에 아니 최순실이가 재단 이사에 뭐 회의에 참석을 했다든지 또는 미르재단 사업에 관여를 했다든지 한번 자기가 알았을 건데 전혀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은택한테는 최순실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질 않았답니다. 아니 2016년 5월경에 차은택이 만약에 최수원 피고인이 진짜 설립을 다 주도했다면 그때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죠. 자랑스럽게. 최순실이가 했고 대통령 지시 받았고 나는 그 최순실 지시에 따르고 있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 빼버리고 대통령 딱 그러한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검찰 조사한 내용 이런 거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미르재단 이사진은 사실상 전부 차은택이가 다 임명한 겁니다. 이사장 김영수, 사무총장 이성환, 사무부총장 김성현 다 차은택이 임명했다 하는 거 검찰 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재단 이사진이 6명입니다. 이사가 5, 감사가 1명인데, 자, 이사 중에서 장순각 이사, 방금 말씀드린 차은택을 은퇴가라고 부르는 장순각 이사, 그리고 또 이한선 이사는 광고회사, 그 LG에드 제작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차은택하고 같은 그 광고 바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한선 이사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나는 차은택에 의해서 재단 이사가 되었다 하고 다 진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송혜진 이사는 누구냐?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입니다. 송혜진 이사. 그리고 김영석 이사는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조희숙 이사는 전통공예가입니다. 그리고 최미옥 감사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청와대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차은택하고 만나 회의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피고인하고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련된 사람이 김영석 이사인데, 이 사람 한복 만드는 분이에요. 한복 디자이너.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이 김영석 이사한테 한복 맞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아무런 연고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김영수 교수가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새를 챙긴 게 언제냐면은 2016년 7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소위 5월경에 그때 이제 미래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7월경에 가니까 야 이게 좀 낌새가 이상하다. 왜 그때 느꼈느냐? 이때가 TV조선에서 모라게 황태자 차은택 기사를 막 보도하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차은택, 모라게 황태자 차은택 기사를 TV조선에서 바로 이것이 모라게 황태자 차은택 비리 보도 이것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그 취재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를 겨냥한 게 아니고 차은택을 겨냥한 겁니다. TV조선이 처음에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위 차은택의 비리, 그러니까 차은택은 뭐 미래재단 뭐 돈 빼먹은 거 뭐 다른 청와대에서 뭐 예산 빼먹은 거 말고라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할 때 2016년도 예산 1,300억 원을 그렇게 사용 내력도 없이 영수증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유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차은택 후임의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염영숙입니다. 염영숙이 가서 보니까 쓴 내력도 없이 1,300억이 나가버렸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 쓰겠다. 이거 본부장도 한 달 만에 그만두고 그 내용을 이진동 기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취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무렵에요. 2016년 이 무렵에 김영숙 교수는 자기하고 자주 이래 통화를 했던 차은택이가 갑자기 교수님 비밀 채팅방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 채팅방에서 이제 차은택이하고 또 이 소위 말해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인데 놀랍게도 차은택이가 보낸 카카오톡 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상단에 이름 뜹니다. 누가 보냈다는 뜹니다. 근데 차은택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차은택 이름은 안 뜨고 알 수 없음 이라는 표시로 팍 뜨더라는 겁니다. 알 수 없음. 그때 김영수 교수는 이거 낌새가 안 좋다. 그래서 그 검찰 진술조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은택과 안종범이 재단 설립을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척 할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을 나한테 다 밀어버린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자기가 안종범, 차은택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노트북에 딱 제작을 해놓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이 사진들을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차은택이하고 내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 안종범하고는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 나 제시한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차은택이 이 사건 터지고 차은택 중국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뭐 머리카락 하나 없는 거 머리 보여주고 말이지 엄청나게 애처롭게 구는데 그 이후에 차은택이가 검찰 조사받을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 증인나가 진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햄버리까 하니까 최수원 피고인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공무원 조직은 민간단체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류 문화를 확장할 의도로 민간 문화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그것이 미르재단이고 재단 이사장하고 이사는 모두 최순실이가 임명했다. 검찰 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저한테 서가지고 차은택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차은택 지가 장성각 이사 김영수 이사장한테 딱 이야기한 이야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또 이 공무원 조직은 민간단체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래서 재단을 만들었다. VIP께서 직접 지가 김영수 이사장하고 장순각 기사에게 했던 말을 최순실이가 자기한테 했던 말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최소한 피고인이 한 말인 것처럼. 그러면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엮어버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온 거예요. 물론
회사 돈 횡령하고 이런 죄가 있다 보니까 지금 3년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제가 검찰 수사로 이제 돌아가서 좀 설명 좀 드립니다. 자, 김영수 교수가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조사 3번 받았습니다. 3번. 맨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게 2016년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날 처음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김영수 그 교수가 참 검찰로부터 언제 오세요 소환 통보를 딱 받자마자 안종범 그리고 안종범 보좌관 김건훈 잘 아시죠? 안종범 업무수첩을 찔끔찔끔 검찰하고 특검에 제출한 그 사람입니다. 안종범하고 김건훈이가 김영수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미르재단 이사장 임명한 거는 정경련에서 했다. 그리고 미르재단 이사 2~3명은 김영수이 내가 임명했다. 그렇게 진술하라 하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16년 10월 23일 그 당시에는 안종범 뭡니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입니다.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김영수 이사장도 안종범 위세 때문에 그 사람들 요청대로 검찰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합니다. 예, 정경련에서 저를 이사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정경련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영수 이사장은 2차 검찰 조사 그리고 3차 검찰 조사에서는 미르재단이 차은택 주도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재단 이사들 차은택이 임명했고 하는 사실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 사진, 문자 메시지 찍어놓은 사진 그걸 검찰에 증거로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김영수 이사장이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요? 검찰 진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보니까 연세대 학생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대사보 붙이고 김영수 교수에게 면담 요청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진실을 밝히라고. 그래서 자기가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검찰에서 진술을 다 합니다. 진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그러면 검찰이 김영수 교수를 2번째로 조사한 날이 언제냐? 그때가 2016년 11월 6일입니다. 그때 조사한 검사는 누구냐? 김태경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태경 검사가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이 소위 김영수 이사장을 세 번째로 조사한 건 언제냐? 이틀 뒤 11월 8일입니다. 그때 김영수 이사장을 조사한 검사는 손찬호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손찬호 검사입니다. 자, 2016년 11월 6일 날 2차 검찰 가서 조사를 받고 11월 8일 날 3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영수 이사장은 미르재단 설립을 차은택이가 다 주도했고요. 그 자기 안종범하고 차은택하고 이런 전화 메시지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다 공개했을 때입니다. 11월 6일과 11월 8일.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한 게 언제입니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김영수 교수가 미르재단 설립은 차은택이 했고 안종범이 했고 이런 문자 메시지 있다는 게 그 진술이 공개가 되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거 국회 통과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미르재단 설립의 주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럼 국회의원들도 검찰 조사에서 김영수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진술조사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동의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거 공개 안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때 언론에 공개된 거는 김영수 이사장 그 언론 인터뷰에 그냥 정경련 추천으로 자기 이사장 됐다. 그 정도만 돼 있지. 이런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11월 그 무렵에 김영수 이사장을 검찰이 조사한 그 무렵에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김영수 이사장이 미르재단 설립의 진실을 다 이야기했다.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다는 그 내용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이영렬 검사예요. 이영렬 검사장입니다. 이영렬 검사장하고 김영수 이사장을 조사했던 김태경, 손찬호 두 수사검사 이 내용을 밝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영렬 검사장하고 김태경 검사하고 손찬호 검사는 진실을 묻어버린 그 책임을 역사 앞에 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